1차전 승리에 가장 큰 역할을 해내줬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떠한 축구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90분 경기 내내 연출될 이러한 상황들에서 이로 인해 감독들에게는 선수들에게 전술 지시를 할 수 있는 결선 토너먼트가 16강이 아닌 32강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가 있을 때면 밤이든 낮이든 열정적으로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 그저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축구 팬들조차 대표팀 경기를 보이콧합니다. 비난하고 외면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대한축구협회는 아니랬고 무책임했으며 홍명보 감독은 무능하며 신임마저도 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다시 한번 월드컵을 즐기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저 자신과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2026년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첫 번째 경기 체코전 주요 관전 포인트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의 중요성, 경험치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의 예상 우승 후보들로서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유럽의 프랑스, 스페인, 잉글랜드, 독일 등과 경쟁하는 구도로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팀들에게는 조별리그는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임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결승전까지 가는 토너먼트 레이스가 길고도 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나 체코와 같이 조별리그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잡고 있는 팀들에게는 1차전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월드컵 첫 출전이었던 1954년을 제외하고 11회 연속 본선 진출이라는 대업의 출발점이었던 1986년대부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기록해온 1차전에서의 성적은 총 10전 3승 3무 4패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4강 진출을 떠올리게 되는 2002년을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그 이전 4경기에서는 1무 3패로 좋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2002년부터 6경기에서는 3승 2무 1패의 좋은 기억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 포인트, 저 섀도우가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차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요. 관전 포인트로 짚어내고 싶은 지점은 바로 경험치라는 것입니다. 1차전의 승리를 안겨주는 영웅은 다름 아닌 베테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월드컵 역사를 보더라도 이해가 되실 텐데요. 2002년에는 황선홍과 유상철이, 2006년에는 안정환이, 2010년에는 박지성이 그 당시 대표팀의 핵심 키 플레이어이자 베테랑으로서 1차전 승리에 가장 큰 역할을 해내줬다는 것입니다. 반면 2014년과 2018년에는 그러한 베테랑의 중요성을 크게 여기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었고요. 2022년에 이어 이번 2026년 대한민국에는 손흥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체코는 상황이 다르죠. 베테랑급 선수들은 많이 포진되어 있지만 월드컵 무대는 무려 20년 만에 진출하게 된 체코입니다. 월드컵이라고 하는 세계 축구 최고의 무대에서 수많은 환희와 눈물을, 성공과 실패를 맛봐왔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역사와 이와 함께 축적된 경험치는 체코와의 1차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홍명보호가 잘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짚어보겠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양 팀의 축구 스타일이 충돌하며 연출되는 동상이몽, 여기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진다. 대한민국 축구는 전통적으로 빠르고 역동적이면서도 강한 한방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특유의 다이나믹 축구 스타일을 구사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 대표팀 역시 이러한 축구 스타일을 가장 큰 무기로 장착되어 있음에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체코 축구는 어떠할까요? 체코에는 체격이 좋은 선수들이 질비합니다. 때문에 피지컬을 앞세우고 제공권을 활용하는 선 굵은 축구를 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지난 영상에서 심도 깊게 다룬 내용이니 잘 참고해 주시고요. 대한민국과 같이 공간을 활용하고 빠르게 침투하는 축구 스타일과 체코와 같이 높이를 활용하여 제공권을 장악하는 축구 스타일이 맞붙게 된다면 어떠한 축구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체코는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공격 전술에는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강하게 밀어서 올린 다음 크로스 연결을 통해 또는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하여 헤더 공격에 집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체코의 뒷공간이 얇아지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최대 강점이 발휘되는 순간은 바로 이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체코에 가공할 만한 제공권을 막아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겠지만요.
저 섀도우가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체코가 잘하는 축구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축구를 구사할 여건들은 더욱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같지만 양팀이 생각하고 의도하는 바는 극명하게 갈리는 동상이몽인 것이죠. 90분 경기 내내 연출될 이러한 상황들에서 대한민국의 축구 스타일로 우리에게 유효한 장면들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주도권 싸움에서 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은데요. 경기가 열리는 멕시코 과달라하라는 해발 1500m가 넘는 고지대라서 높이 띄운 공의 낙하 지점이 평소와는 사뭇 달라 크로스 공격에 강점이 있는 체코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에서 최종 승자는 이러한 주도권 싸움을 잡아가는 팀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 승부처에서의 선택. 대한민국 축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와 함께 선수 개개인의 역량으로 봤을 때 결코 체코에게 밀린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도권 싸움에서 쉽게 승부가 갈리지 않고 양팀이 대등한 경기 양상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따라서 승부는 경기 초중반보다는 후반부에 승부수를 던지는 순간에 의해서 갈려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시간대를 승부처로 가져갈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하는 수분 섭취 시간이 적용됩니다. 전반전 23분경, 후반전 23분경에 각각 3분여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감독들에게는 선수들에게 전술 지시를 할 수 있는 작전 타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를 적극 활용하는 팀일수록 경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와 더불어 멕시코의 6월 무더위가 아주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를 승부처로 가져가느냐가 대한민국과 체코에게는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부터 출전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 체제로 확대됨으로써 결선 토너먼트가 16강이 아닌 32강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이는 4개 팀씩 진행되는 조별리그에서 1, 2위에게만 주어지던 결선 토너먼트 진출권이 이제는 3위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첫 번째 경기부터 무리한 공격적인 카드를 쓰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수비를 우선시하는 실리적인 선택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승점 3점을 따내기 위한 공격적인 승부수를 던지느냐 아니면 승점 1점을 확보하기 위한 수비적인 선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양상도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채널과 저 섀도우가 준비한 야심찬 프로젝트 2026년 FIFA 월드컵 축구 제대로 즐기기 체코전에 맞서 대한민국의 공략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더 열심히 준비한 내용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섀도우의 요점 정리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